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겪어온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노년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 속에 갇혀 자신을 비난하거나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와 자책의 말들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소중한 나의 노년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비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와 같은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책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 실수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세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삶에서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이 점점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후회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사랑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을 책망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세 자녀를 키웠지만 자주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녀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학비 문제로 유학을 포기했을 때 그녀는 내가 왜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을 평생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손녀가 그녀에게 건넨 한마디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작은 그림을 그녀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그림을 보며 자신이 자책하는 대신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바친 시간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밝아졌고 후회 대신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노년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과거의 실수와 걱정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여유를 갖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심지어 작은 공예나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순영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며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없었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 할머니는 동네 공원에서 만난 이웃 친구의 권유로 캘리그래피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자신이 완성한 작품들을 손주들에게 선물하며 그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나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마저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시절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과거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히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편지에 내가 그 시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담아보세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은 현재와 미래를 훨씬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희정 할머니는 평생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이 희정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에서 둘째 딸은 어린 시절의 사진들을 모은 앨범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를 웃게 해준 건 엄마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정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시절의 모든 노력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넷째,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한 몸은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한 마음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돌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채우세요. 또한 마음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건강하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가족들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 통증이 심해져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마음의 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늘 밝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아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왜 이렇게 그렸니? 라고 묻자 아이는 할머니가 자주 힘들어 보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고 동네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째,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해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땐 울고 기쁠 땐 웃으며 화가 날 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자주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밤이 되면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집에 찾아와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출가한 뒤 느끼는 외로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희가 항상 곁에 있어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통해 과거의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